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참, 제가 여기에 글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전 40대 남자입니다. 와이프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6번째로 했습니다. 와이프의 반응은 씩 웃더니 이혼이란 말이 입에 뱉나봐.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해봐. 난 이 집에서 나갈 일 절대 없을 테니 라고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너무 답답하여 조금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차입니다. 결혼 전에 와이프는 심한 주사가 있었습니다. 싸가지도 없어서 직장에서 엄청 욕을 먹었었고요. 그러나 일 처리는 잘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사느라 성격이 그리 되었다고 하더군요. 불쌍해 보여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없다던 와이프에게 3명의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부남, 하나는 돌싱, 하나는 그나마 건실한 청년이요. 제 등장으로 그 3명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난 몰랐고 이런 줄 알았으면 사귀지 않았을 거다 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와이프가 술을 마시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수없이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무시하고 연락을 안 했더니 살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왔더군요. 달려가 봤더니 팔을 긋고 누워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남자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고요. 4번째는 이것도 습관이구나 싶어서 안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돌싱이 집에 와 있더군요.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고요. 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더니 거짓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교성이 흘러나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만뒀어야 합니다. 그놈의 인연이 뭔지 제가 조상님 찬스를 그냥 버렸네요. 와이프가 하는 말로는 우린 헤어진 상태였고 남자가 밀고 들어왔다 라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정리했다는 와이프가 전 남친 집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리기사가 착각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전 첫 번째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서 주소를 잘못 말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빕니다. 술을 끊겠다고 약속해서 봐줬습니다. 3일 후에 마트에서 주류 코너에 가더니 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사자는 겁니다. 시겁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평생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냐며 저보고 너무 폭력적이랍니다. 7일 후에 대리기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취하셨으니 데리고 올라가라고요. 가봤더니 이미 뒷자리는 토사물로 한강이 되어 있었고 인사불성입니다. 그리고 2일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세차비를 주셔야 한다고요. 가봤더니 택시 뒷좌석에 토를 한 겁니다. 너무 미워서 집에 데려온 후에 침대에 눕혔더니 일어나더군요. 그러더니 사랑해달랍니다. 난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우리 집이 12층이라서 좋은 게 뭔지 알아? 뛰어내려서 세상과 단절하기 딱이야 하더니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시겁해서 반쯤 나간 몸을 잡아 끌어당기고 저도 모르게 따귀를 서너 대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그랬더니 부엌으로 가서 또 칼을 들더군요. 발로 차고 주먹을 써서 칼을 뺏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문을 다 잠그고 침대 아래맡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또 문을 열고 나갈까봐 신경이 곤두서서 다음날 와이프가 술이 깨서 일어날 때까지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그날 이후로 담배를 피러 나가던 와이프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고 뭘 하던 늘 저희 집 창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두 번째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때가 깔끔하게 헤어질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근데 바지를 잡고 늘어지며 잘못했다고 비는 와이프를 차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와이프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이를 가지면 자기는 술을 못 마실 거고 자연히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면서요. 아이를 가지면 가기로 했던 대학원을 다 중단하고 아이에게만 전념하겠답니다. 그래서 첫째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기간도 지옥이었습니다. 술만 못 마셨지 그 히스테리는 온전히 다 저에게 오더군요. 대학원이요. 당연한 듯 다녔습니다. 자기는 진심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런데 첫째가 나온 지 딱 2주 만에 와이프가 복직을 하겠다더군요. 당연히 말렸습니다. 남들은 없는 휴가도 만들어 쓰면서 몸조리 한다. 그러지 말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육아가 지옥이라면서 나가야겠답니다. 회사도 바빠서 나와달라고 했답니다. 애를 낳아줬으면 됐지 왜 키우라고 하냐며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랍니다. 그래서 엄마의 길 왜 포기하냐고 했더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엄마야. 너나 아빠의 길 포기하지 마. 라며 화를 내고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와이프는 회사 일과 육아를 웬만큼 병행했습니다. 자기 일 해야 한다며 도우미를 쓰긴 했지만 틈틈이 집에 와서 아이 보고 모유 먹이고 새벽에 2시간마다 일어나서 모유 수유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계속 짜증을 냅니다. 자기는 애 모유 줘야 해서 일어나는데 너는 코 골고 자냐면서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당신은 자고 내가 10시까지 애를 보겠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당신이 애를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요. 말이 10시지. 와이프가 자면 11시, 12시까지는 제가 보고 그 후에는 애를 재우면서 애가 깨서 울면 수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니 딱히 나쁠 것도 없는 제안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안 일어난다면서 계속 짜증과 화를 냅니다. 와이프가 대학원 수업 때문에 주말에 집을 비우면 제가 애를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와이프는 독방 육아를 시킨다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회사에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나쁜 남편이라는 소문을 냈더군요. 애가 100일을 갓 넘었을 때 와이프가 접대를 하고 온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구를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는 해줬고요.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길래 역시나 예전 버릇 나오는구나 하고 애기 분유 주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차가 있더군요. 시동도 걸려 있고요. 거기 뒷좌석에 웬 남자랑 뒤엉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봤습니다. 눈이 정말 서럽게 오던 날 맨발에 슬리퍼 신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차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애기 분유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 문을 열고 남자를 깨웠습니다. 네가 나라면 어떨 것 같냐? 넌 원래 유부남이었던 놈이라 개념이 없나 본데 다시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라고 하고 차 문을 닫고 올라가서 분유를 주고 안방문을 잠그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왜 자기를 차에 두고 갔냐며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술에 취해서 차에 있는 걸 알았으면 데리고 올라와야지. 왜 차에 두고 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안 챙긴 걸 왜 나한테 뭐라 하냐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자기는 누군지 모른다고 술 마시고 대리 부르고 혼자 왔다고 악을 쓰길래 증거사진 찍어놨다.
3일 줄 테니 짐 챙겨서 나가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이혼 요구였죠. 그랬더니 첫째를 안으려고 합니다. 술 냄새 나니까 내려놓으라 했더니 안고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면서요. 제가 본인을 너무 무시해서 살 수가 없으니 같이 없어지겠답니다. 몸싸움 끝에 애를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라도 뛰어내리겠다며 아파트 복도 창문을 열더군요. 현관문을 닫고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한 10분쯤 흐르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왜 세상과 단절해야 하냐며 단절하려면 너나 하라고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는 2시간쯤 지나자 자기가 미쳤었다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답이 가관입니다. 접대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는 미용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길래 같이 마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는 어디라고 말도 안 했는데 찾아왔다며 자기는 그 사람과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고 바지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며 제발 이 집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없는 듯이 애만 보고 살겠다고 제발 봐달랍니다. 절대 봐줄 생각이 없어서 이번에는 합의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고 이혼에 동의해서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첫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갓 100일 지난 아이가 저를 보면서 까르르 거리며 웃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 하나하나 정리해서 내밀었더니 자기는 못 쓰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준 게 맞으면 적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라 라고 하며 하나하나 불러줬습니다. 3페이지 정도 나오더군요. 다시 한번 술을 입에 대거나 거짓말을 하면 용서는 없다고 그리고 같이 진료받자고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정신과에서 와이프를 데려와야 한다기에 데려갔습니다. 와이프는 아주 오래전에 발병된 중증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술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고 약을 1년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요. 완수유를 하겠다는 목표를 깨고 약을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기만 해주면 된다던 와이프는 한 달을 못 넘기더군요. 다시 짜증과 욕이 시작됩니다. 자기는 병이 없답니다. 약을 먹으면 악몽을 꾸고 어지러우니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겠답니다. 그래서 각서를 보여주며 너 이거 거짓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뭐? 라고 하니 그 사람은 자기의 전남친이었긴 하지만 영혼을 나눈 친구랍니다. 친구 만난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합니다. 당신은 여자인 친구 만나는데 자기는 왜 못 만나냐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신과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고 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전처럼 바보같이 안 살겠다고 할 말은 하고 살겠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적반하장과 후한무치는 이 사람을 위해 생긴 단어인 듯 합니다. 여튼 보통 2주에서 8주 패턴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저와 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전에 그 사건이 접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또 술을 먹고 온 날 4번째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안 된다며 부부 상담을 받자고 요청하더군요. 나름 유명한 기관에서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몇 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나온 말은 저희는 도와드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기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였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하고 마음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을까 라며 와이프에게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제 잘못이랍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복수심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랍니다. 왜 이렇게 회식이 잦냐고 합니다. 그래봐야 당신보다는 적고 나는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일도 없고 늘 취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고 담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필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너도 내가 이런 성격인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니냐며 견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첫째가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겠냐며 자기도 외동딸이라 힘들었다며 둘째를 요구합니다. 어이없는 요구임에도 저도 첫째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친자 확인도 해봤는데 친자는 맞더군요. 역시 둘째 때도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임신했는데 왜 대우를 해주지 않냐며 욕을 하고 제가 거실에서 잠들면 한겨울에 거실 창문을 열어버린다든지 애를 일부러 울려서 제 머리맡에 앉혀놓는다든지 이런 건 예사고요. 설거지하는데 왜 그릇을 똑바로 차곡차곡 쌓느냐며 화를 낸다던가 이러면 물이 안 빠진다며 그릇을 툭툭 친다던가 마룻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다며 머리 빠지는 건 너밖에 없는데 왜 안 치우냐고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건 수도 없습니다. 둘째가 나왔고 또 역시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둘째 가지기 전에 굳게 약속했던 꼭 3개월은 몸조리를 하겠다는 다짐 이런 거 절대 안 지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투잡까지 띱니다. 저희 잘 못 사냐고요. 와이프나 저나 꽤 높은 연봉입니다. 저는 금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고요. 와이프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못 살았던 기억은 까마득히 잊은 듯이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또 술을 마십니다. 5번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일하느라 어쩔 수 없이 마시는데 이해도 못 해준다고 너무하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펑펑 울면서 아파트를 몇 바퀴씩 돌고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면서 웁니다. 그 상황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하루 외부에서 보내고 다음날 오후에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신 겁니다. 이혼을 이야기하던 상황에 말이죠. 그래서 왜 엄마가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 하시면서 지나가다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와이프에게 왜 이 상황에 어머니가 여기 계셔? 했더니 정확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새끼들을 안 돌보니 네 엄마라도 불러야지 어떡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니까 다시 말하더군요. 그때 제 눈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손찌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쓴 2번의 몸싸움으로 와이프에게 폭력 남편으로 협박당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 뒤에 있던 장롱을 부술듯이 몇 번이고 내리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이프가 도와달라며 울고 어머니가 달려오셨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미워서요. 그런데 와이프가 또 애를 찾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살던 장모방으로 애들을 데리고 뛰더군요. 참고로 장모는 몸이 편찮으셔서 거동을 잘 못합니다. 전에도 애들 데리고 난리를 쳤을 때 기억이 나서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 끝에 애들을 빼앗아 어머니에게 맡기고 애들 잘 보고 계시라고. 전에 저 여자가 같이 뛰어내린다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더군요. 제가 본인과 장모를 손찌검했다고요. 경찰이 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님께서 제 몸의 상처를 확인하시곤 이건 일방이 아니라 쌍방인 듯하니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겠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이프가 하는 말은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혼자는 애를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님을 불렀는데 그걸 보고 화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희는 도우미를 쓰고 있고 육아는 보통 밤에 1~2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자는 시간이니까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하고 또 그래왔고요.
다만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애는 자신이 보겠다며 저를 근처에도 못 오게 해서 며칠 안 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심장에 통증이 심해져서 쓰러졌습니다. 구급대가 오고 다행히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신장내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화병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그리 하겠다고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이혼 못한답니다. 저의 폭력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니 10개월이 걸린다는데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눈에 밟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각방을 쓰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는 왜 다시 용서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이 이후부터는 사과도 건성건성. 마치 네가 난리 쳐봐야 이혼 못할 거 알아 라는 느낌이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또 술을 마시는 와이프를 견디다 못해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별거를 했죠. 와이프의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애들 생각을 해야지. 맨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집 나가고 하면 되니? 나는 다 참고 살고 있는데 어른스럽게 좀 행동해라. 랍니다. 하루는 사과했다가 하루는 저렇게 문자 보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견디다 못해 개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길 와이프가 많이 아픈 걸 이해하고 살아보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서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이프가 부부 상담을 다시 받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상담 받고 있다 했더니 거기서 부부 상담을 받자고 합니다. 마침 상담사도 저만 상담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같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또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 다른 분을 소개해 주겠답니다. 여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는데 와이프를 몇 번 보더니 내내 저만 부릅니다. 한 8번 정도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이라고 해서 전에 받던 개인 상담료 포기하고 부부로 바꾼 건데 왜 저만 부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가망이 없고 제가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 묻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 말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치 이야기 빼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관계로 기억하기에 아버지는 헌신적이셨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하셨지만 엄하셨다 라고 했더니 왜 와이프의 말에 휘둘리느냐? 그건 엄한 아버지 때문에 꺾인 당신의 남성성에서 비롯된 거다 라고 진단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와이프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에는 공감이 되어서 그러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인정하면 문제 삼지 않는 성격입니다. 반면에 작은 잘못을 해도 감추거나 숨기거나 당당히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더 당당해집니다. 최근에는 바쁘다며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와이프에게 뭐라 했다가 언젠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널 용서하며 살고 있는데 나도 내 인내심이 바닥난다.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상담사가 너만 부르는 거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제가 2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것도 와이프가 힘들면 쉬어라. 육아휴직해라. 내가 보니까 괜찮다. 라고 계속 얘기하기에 도우미가 있어도 육아를 맡아줄 부모가 한 명 필요한가 싶어 육아휴직을 낸 건데 둘째 딸 들어가는데 그러더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서포트해주고 있는지 아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부모를 무시한다.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애들에게서 아빠를 뺏을 권한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참고 산다. 넌 그냥 직장이나 다니는 게 낫겠다. 저희는 각자 돈 관리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내고 있고 육아휴직 중이어도 생활비는 다 냈습니다. 즉, 저는 특별히 서포트 받은 게 없죠.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상담사가 그리 말해도 저런 말을 듣고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 하고 부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이고 연하의 남편과 올해로 결혼 N년 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제는 당연히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10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친정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에 시골에 있는 이모댁 근처로 엄마는 내려가셨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동생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집에 차액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엄마 수술하고 입원하는 동안 생활비와 입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흔쾌히 동생과의 동거를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8시 전후해서 출근을 하고 6시 정도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점심은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야근은 종종 하지만 그럴 경우엔 다음 날엔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요. 반면에 전 7시면 출근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반이에요. 하지만 정시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고 야근도 잦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남편이 아침도 차리고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동생도 남편이 챙기고는 했어요. 보통 제가 가고 나서 둘이 같이 아침을 먹거나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생을 깨우고 제가 늦으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늦은 출근할 때나 집에서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 늦게 들어올 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을 때라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친정 식구 잘 챙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사랑스러우니 초가에 잘하는 거라면서 다들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형아 판정을 받고 아이를 지우기까지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도 좀 서먹해진 감도 있고 결혼 연차가 좀 되고 신혼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해서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카톡을 해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하는 게 웃겨서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엔 정말 밥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 2마디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통화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카톡도 퇴근 무렵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먹고 싶냐 정도가 다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다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 전에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동생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곤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동생과 남편 둘이서 하루에 카톡 수백 개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 계란찜과 밑반찬만 가지고 먹은 아침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회사에서 힘내라고 인사 한마디 보내면 그 톡이 수십 통으로 이어져요. 연애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시작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남편과 동생의 카톡이 딱 그래요.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하고 웃는 걸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이모티콘 스티커는 또 어찌나 많이 쓰는지 딱 연애할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카톡을 안 하거든요. 왜 굳이 형부한테만 하는지. 잘 먹었다는 인사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카톡으로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을 종종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에요. 원래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간 다음부턴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 앞에서는 형부라고 부르는데 카톡에선 형부와 오빠를 섞어서 쓰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동생이 평소에 애교 부리는 이모티콘이나 입술,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걸 자주 쓰긴 하는데 유독 남편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신우이와 이렇게 지낸다면 이렇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둘은 피를 나눈 남배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동생은 이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저 때문에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불안해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걱정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둘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을 혼자 살게 해야 할까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화도 많이 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진정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일이다 보니까 제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 잘 들었고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베풀은 물론이고 추천이 많지 않은 조언들도 충분히 읽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화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며 위로와 배려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나중엔 그마저도 불쾌해져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시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지쳐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에 대해 불쾌하면서도 작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제 밤을 지새며 PC 버전 카카오톡이 다운될 때까지 지난 대화를 꼼꼼히 읽고 나서 아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동생은 내보낼 예정이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뒀어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4학년이라 통학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엄마도 동의를 했어요.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